지금 GDP가 오늘 좀 당일날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네. GDP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GDP에 대한 결과치가 뜨면은 페드에서 그래도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걸로 어떤 긴축에 대한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네. 예,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 GDP가 오늘 발표치가 뜬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저희 작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밑에 자막에 띄워주셨는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GDP가 안 좋다고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GDP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 긴축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예. 시장이 어떤 내재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이 좌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강도 자체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판매 지수 모든 지표가 있을 텐데 좋지 않게 나올수록 이제 긴축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겠죠.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5월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지만은 6월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했어요. 향후 어떤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제 여부는 일단은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었거든요. 지금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지고 5월 페드웨이가 열린다면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기회가 노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간단하게 오늘 GDP도 안 좋게 떴네. 그러면은 긴축에 대한 어떤 강도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매도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는 거고 5월 페드 전까지는 하락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만 넘겨짚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자, GDP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을 하길래 의아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되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GDP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긴축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더 조성이 되는 거고 네. 그럼 국채 금리를 더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채를 네. 시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 성경 마스터님이래요. 제가 한결 죄송합니다. 그러시나요? 전명 마스터님께서 네. 오늘 통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웃긴 시장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좀 얘기 드리면 웃긴 시장입니다. 네. 원래 달러라는 게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달러를 네. 안전자산이라고 시행하지 않아요. 그게 제 기본적인 내재된 가치입니다. 네.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제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했더니 좀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저는 나네요. 그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화폐는 종이일 뿐이다.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네, 그 말씀 중요하게 기억나네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론 대비해 갖고. 예. 근데 지금 달러가 오르는 현상이 굉장히 웃기다고 봐요.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행보 때문에 오르는 게 맞는 건데 네. 원래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모멘텀은 보통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긴축 과정이 들어가기 직전에 시장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떤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통화 정책을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 무시에 대한 과정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사이클을 정책에 대한 사이클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보통 이 통화 사이클에 대한 기간 모멘텀이 못해도 5년 이상이거든요. 5년에서 10년 이상. 근데 지금은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통화 정책을 급변하고 급바꾸는 현상 자체가 달러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4년도에 달러가 상승했던 이때를 보면은 이때 시장이 왜 올랐냐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시장 직전에 이제 긴축 시작하는구나. 이제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네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원래 테이퍼링 기간이 끝나고 그죠? 테이퍼링 기간이 끝나고 이 달러에 대한 상승률이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본질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더 이제 가속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부스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싱을 한다고 치면은 말도 안 되는 부스터를 밟아가지고 지금 달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레이싱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원래는 지금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고 테이퍼링을 겪고 금리 인상을 천천히 들어가게 된다면은 원래는 유로가 상승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국 대비해 갖고 유로는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우리 PPP 줄인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대비해서 너무 강도가 약한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주춤거리고 있을 정도로 뭐 하겠다. 뭐 이 정도지만 시장은 유럽한테 좀 실망한 거예요. 뭐 물론 러시아 관련해 갖고 이제 석유 부분, 이제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 입장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이 진짜 세계 통화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 원달러도 그러고 일본 엔화도 그러고 지금 유로도 그러고 미국 때문에 다 이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근데 더 웃긴 거는 엔화는 더 오르는 거죠. 말도 안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엔화는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가속도를 밟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미국만 갑자기 이제 부스터를 밟는 과정이라면 엔화는 갑자기 여러분들 뒤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웃긴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수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추후에 독이라고 봐요. 일본은. 만약에 수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 엔화 자체는 진짜 완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 잘못된 정책으로 먼저 이제 나락을 갈 수 있는 국가는 저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고 유로 또한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앞서서 오늘 천명 마스터님의 극히 공감하는 부분은 골드에 대한 어떤 하락, 이 달러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해요. 원래 정상적인 궤도 내에서는 이제 달러랑 금이랑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정상적인 이제 사이클 내에서는. 왜냐면은 투자에 대한 본질을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달러가 너무 강하게 밀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상승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요새 지난주에 제가 금은방을 갔는데 안 사고 나왔어요. 예. 달러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금은 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일단은 오늘 FMC에 대한 어떤 회의 전에 GDP 발표가 떴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FMC 회의 전까지에 대한 시장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지속한다.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오늘 상승 반등에 대한 부분이 다소 드러났던 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 선방을 한 경향이 굉장히 높지만은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인 시장이에요. 결국은. 네. 왜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팔고 있잖아요. 네, 팔죠, 당연히. 왜냐면은 미국이 빠른 긴축, 왜냐면 돈이라는 게 미국이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횡보를 그린다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자금이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금이 앞으로도 더 일어나겠지만은
단순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과 상승에 대한 비율을 측정한 것보다 어떤 유동적인 부분이죠. 미국 장이 나중에 더 떨어지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드러나도 상승은 제한적인 이런 시장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변동성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요새 변동성 시장이란 말이 많잖아요. 변동성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코스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락도 제한적이다. 하락도. 다만 달러도 상승도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밑그림은 다 그려졌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매직 구간이다. 매직 구간이다. 매직 구간이라는 표현을 하죠. 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이제 1,300원 도달 가능성도 높고 1,350 도달 가능성도 높은데 시장에 대한 영향 부분은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랄랄라님께서 그 현재 시장 흐름에 있어서 코스피 3,000 보셨는데 지금도 변함 없으신지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거든요. 네, 어떻게 정확히 보세요? 얘기 드리겠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아, 저는 변함 없습니다. 네. 네. 확고하게 확고합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올해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TV는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어떤 말씀? 앵커님 벌써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말부터 주식하면 안 돼요. 예. 아예 손을 뗄 정도, 넌저리가 날 정도에 대한 시장이 한 번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말부터.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 보시는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반등을 맛볼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빅쇼트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약화에 대한 요인이지 빅쇼트 요인은 아직 멀었고 올해 말부터는 사실 제 걱정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9월이었죠. 여러분 주식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포트 비중을 줄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말부터는 그냥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할 만해요. 시장 수급이 개선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증시는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어제 얘기했죠. 단 하나 걱정되는 거. 이번 5월 FMCA는 이번 연도 중에 가장 중요한 FMCA가 될 거예요. 올해 가장 중요한 FMCA가 될 겁니다. 시장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왜냐? 어떤 말이 꺼낼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인 거예요.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라일 브레이너드가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잠시만 화면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발언을 보면은 네. 굉장히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자, 이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회의록 공개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대차대조표 축소는 빠르면 5월에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분이요 굉장히 비둘기파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밀지만은 이런 말을 꺼낼 분은 아닌데 지금 어떤 발언을 꺼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5월 회의가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게 갑자기 그때 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차대조표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버리겠다든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근데 이게 예상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미증시 시장에는 뭐야 예상했던 대로 나왔네 반대급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로우를 이어가거든요. 중립금리 2.5%에서 3%이 유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게 바뀌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그게 다 확정이 됐는데 저는 지금 4월 말까지에 대한 시장이요 그 중립금리에 대한 형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4월 말에 딱 이게 형성이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반영 요소는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5월 FOMC 회의 전까지에 대한 시장 하락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